장례식장이었습니다. 유언장이 펼쳐졌어요. 두 며느리의 눈빛이 갈라졌습니다. 옥심이 첫 번째 서류를 큰 며느리에게 밀었습니다. 강남 아파트하고 예금 3억이다. 미정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웃음을 참았어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두 번째 서류가 막내 며느리에게 갔습니다. 덤덤히 서류를 펼쳐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남대문 시장 점포 하나, 그리고 옥심 본인이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시겠다는 뜻이었죠. 억울함을 참고 버틴 작은 며느리, 진실을 기록한 시어머니, 그리고 탐욕에 눈이 먼 큰 며느리, 세 여자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기둥이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또한 제가 가진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저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유언장을 발표하기로 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이 빠져나간 오후 남은 건 가족뿐이었어요.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언장이었죠. 큰 며느리 서미정의 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류를 훑는 눈빛이었어요. 재산 목록, 아파트 시세, 예금 잔액.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계산이 끝난 얼굴이었죠. 막내 며느리 유나리는 달랐습니다.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구겨진 손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정이 그 모습을 흘겨봤습니다. 저녀는 또 착한 척하네.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효녀 코스프레도 이제 지겹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재산은 자기 몫이 될 거였습니다. 큰 며느리니까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노모 박옥심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든이 넘은 몸이었어요.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두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정이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슬픔에 잠긴 효부의 얼굴이었죠. 하리는 여전히 영정만 보고 있었습니다. 옥심이 입을 열었습니다. 상속은 2달 뒤에 발표하마.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기다려야 하는 거지? 속이 부글거렸어요.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이었으니까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옥심이 먼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정은 억지로 웃으며 따라 들었죠. 할인이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 접시에 고기를 먼저 놓았어요. 아무 말 없이요. 옥심의 눈이 잠깐 할인에게 머물렀습니다. 미정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옥심이 조용히 수첩을 꺼냈습니다. 작은 글씨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2달의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거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상속 발표 날이 왔어요. 옥심이 두 아들 내외를 불러 모았습니다. 좁은 거실에 6명이 앉았어요. 탁자 위에 서류 2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서류 두께를 쟀어요. 한쪽이 확실히 두꺼웠습니다.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죠. 옥심이 첫 번째 서류를 밀었습니다. 큰아들 박상철에게 갔어요. 강남 아파트하고 예금 3억이다. 미정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웃음을 참았어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역시 큰 며느리가 대접받는 거라고. 상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미정도 따라 고개를 숙였어요. 효부의 표정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연기한 얼굴이었죠. 두 번째 서류가 막내 박준호에게 갔습니다. 준호가 펼쳐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남대문 시장 점포 하나, 그리고 옥심 본인이었습니다. 점포는 골목 안쪽 3평짜리였어요. 월세도 안 나오는 곳이었죠. 사실상 빈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정이 코웃음을 삼켰습니다. 저건 상속이 아니라 짐이었어요. 늙은 시어머니 모시면서 망해가는 점포를 운영하라고요. 벌이라면 벌이었죠. 즉, 미정이 작게 혀를 찼습니다. 들릴 듯 말 듯한 소리였어요. 할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는데 할인이 손을 잡았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으라는 뜻이었죠. 옥심이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무언가를 묻고 있었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시겠다는 뜻이었죠. 미정이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효녀 코스프레 끝까지 하네. 저 점포 1년 안에 망해. 그때 가서 빌어야 할 텐데. 옥심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돈은 쓰면 사라진다. 하지만 길은 평생 남는 법이요. 미정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이미 아파트 인테리어로 가득 찼습니다. 이탈리아 대리석, 독일 주방 가구.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죠. 할인만이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길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무거웠어요. 무슨 뜻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만 바보 됐네. 할인은 대답 대신 남편 팔을 잡았습니다. 빈손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증명할 게 없었죠. 그날 밤 옥심은 수첩에 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시험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빈손이 결국 모든 것을 뒤집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막내 부부의 집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이었어요. 습기가 벽을 타고 올라와 있었죠. 옥심이 들어오자 방이 더 좁아졌습니다. 짐을 놓을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옥심은 아무 말 없이 구석에 앉았습니다. 할인이 자신의 이불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본인은 외투를 덮고 누웠어요. 준호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보, 그러다 감기 걸려. 괜찮아요. 어머니가 편하셔야지.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아내한테 이불 하나 못 해주는 남편이었죠. 새벽 3시였습니다. 옥심의 기침 소리가 방을 채웠어요. 콜록콜록 가래 끓는 소리였습니다. 할인이 먼저 일어났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데웠어요. 손이 얼음장이었습니다. 입김이 나왔죠. 따뜻한 물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옥심은 말없이 받아 마셨어요. 그리고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손끝이 차갑다는 걸 확인하듯 만지고 놓았죠. 고맙다. 단 2글자였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어요. 아침이 왔습니다. 할인은 점포로 향했어요.
남대문 시장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3평짜리 점포는 먼지가 쌓여 있었죠. 간판도 없었습니다. 유리창은 때가 껴서 안이 안 보였어요. 지나가는 상인들이 힐끗거렸습니다. 저기가 박 노인이 물려준 데래. 저걸 받아서 뭐하게.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리는 못 들은 척 문을 열었어요. 먼지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걸레를 들었습니다. 바닥부터 닦기 시작했어요. 1시간, 2시간. 손가락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생각이 밀려올 것 같았죠. 점심때 이만복이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배달 가는 길이었어요. 점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니, 아가씨 혼자 이걸 다 해요? 하리는 대답 대신 걸레를 짰습니다. 만복이 혀를 찼어요. 이 골목에서 3년 버틴 사람 없어요. 그냥 가게 빼요. 할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만복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3년이면 되는 거예요? 만복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인은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어요. 만복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떠났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옥심이 밥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할인이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밥을 하셨어요. 어머니, 왜 이러셨어요? 옥심은 대답 대신 숟가락을 내밀었습니다. 3사람이 좁은 방에서 밥을 먹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공기가 흘렀죠. 옥심이 밥을 먹다 할인의 손을 봤습니다. 갈라진 손가락, 빨갛게 부은 손등. 아무 말 없이 수첩을 꺼냈어요.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큰 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정은 새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들였어요. 카탈로그를 넘기며 눈이 반짝였죠. 이탈리아 대리석으로 하고 주방은 독일제로 해주세요. 견적서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1억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예금 3억으로 이건 좀 무리 아니야? 미정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상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혼 15년 그 눈빛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죠. 저녁에 미정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미정아, 나 진짜 대박 정보 있어. 서울 외곽에 다리 놓인데 지금 땅 사두면 3배는 벌어. 미정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3억이 9억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상철을 압박했어요.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자고 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머니가 주신 집에 빚을 지겠다고? 상철이 펄쩍 뛰었습니다. 미정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빚이 아니라 투자야. 3달 후면 갚고도 남아. 당신은 평생 그렇게 소심하게 살래? 상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소심하다는 말에 찔렸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3억이 빠져나갔습니다. 미정은 서울 외곽 땅 계약서를 받아들었어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인생 역전이 코앞이라고 생각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리 소식은 없었어요. 미정이 동창에게 연락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래. 조금만 기다리래. 2달이 지났습니다. 땅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미정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다리 계획 자체가 없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사기였습니다. 3억이 공중으로 사라졌죠. 상철이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이 꼴을 만들었어.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는 매달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200만 원씩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노려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꼴을 당해야 하지? 나는 큰 며느리인데, 당연히 잘 살아야 하는데, 그때 막내네 점포 생각이 났습니다. 3평짜리 구멍가게. 그래도 빚은 없을 거였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전현이 잘 되는 꼴은 못 봐. 이를 갈았습니다. 효녀 코스프레 하던 할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아직 뭔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복수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 씨앗이 어떤 독을 품고 있는지 미정 자신도 몰랐습니다. 점포 청소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팔 물건이 없었어요. 할인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뭘 팔아야 할지 막막했죠. 돈은 바닥이었습니다. 준호 월급은 생활비로 다 나갔어요. 시간만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옥심이 점포로 찾아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골목을 걸어온 거였어요. 할인이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옥심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시장 한 바퀴 돌자 두 사람이 시장을 걸었습니다. 옥심은 천천히 좌판들을 훑어봤어요.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인 곳에서 멈췄습니다. 저 배추가 지금 한 포기에 3,000원이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싼 건 알았어요. 한 달 뒤에는 얼마일 것 같냐? 할인은 생각해 봤습니다.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옥심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장철이면 3배야. 흔할 때 사서 귀할 때 팔아. 그게 장사의 첫째 원리요. 할인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연결됐습니다. 배추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실, 나물, 건어물, 계절마다 값이 출렁였죠. 그걸 읽을 줄 알면 돈이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때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요. 이만복이었습니다. 배달 가다가 멈춘 거였죠. 박 여사님 여기까지 오셨네요. 옥심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만복이 배추 자판을 보며 말했어요. 배추는 지금 눈물값인데 다음 달이면 금값 됩니다. 작년에 우리 와이프가 미리 사뒀다가 대박 쳤어요. 옥심이 할인을 쳐다봤습니다. 보라는 눈빛이었어요. 장사꾼도 아는 원리였죠. 할인은 그날 남은 돈을 털었습니다. 50만 원이 전부였어요. 배추 200포기를 샀습니다. 점포 한쪽에 쌓아뒀죠. 준호가 퇴근하고 와서 배추 더미를 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여보, 이게 뭐야? 우리가 배추 장사를 해? 할인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김장철에 팔면 3배라고요. 준호는 반신반의했지만 아내를 믿기로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장철이 왔어요. 배추값이 3배로 뛰었습니다. 할인은 200포기를 팔아 150만 원을 벌었어요.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번 돈이었죠. 손에 든 돈다발이 묵직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옥심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어요. 때를 알았다. 할인은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가 이 성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분노에 찬 눈으로. 배추 장사 이후 하리는 달라졌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기 시작했어요. 봄에는 나물, 여름에는 삼배, 가을에는 실과 천. 옥심이 가르쳐준 대로 때를 보고 물건을 샀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점포에 손님이 하나둘 늘었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네 물건 괜찮더라. 가격도 정직하고. 상인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저 젊은 여자 뭔가 있다고 수군거렸어요. 하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봤어요. 3평짜리 점포가 좁아졌습니다. 옆 칸을 빌려 6평으로 늘렸어요. 간판도 달았습니다. 할인 상회. 준호도 퇴근 후에 점포를 도왔습니다. 부부가 함께 짐을 나르고 장부를 정리했어요. 반지하 방은 여전히 춥고 좁았지만 웃음이 늘었습니다. 옥심은 점포에 자주 나와 앉았어요. 말은 없었지만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첩에 적는 글자가 늘어났죠.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점포 문을 열면 자물쇠가 미세하게 돌아가 있었어요. 어젯밤 분명히 잠갔는데. 하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 착각인가 싶었어요. 며칠 뒤 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문 아래 흙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누군가 밤에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죠.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뭔가 이상해. 누가 밤에 오는 것 같아. 준호는 도둑이려니 했어요. 자물쇠 새 걸로 바꾸자.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독일제 이중 잠금이었어요. 비쌌지만 안전이 먼저였죠. 며칠 뒤 이만복이 배달을 왔습니다. 점포가 커진 걸 보고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오, 아가씨 이제 제법인데요? 3년은커녕 1년도 안 됐는데. 할인이 웃었습니다. 만복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근데요, 요즘 밤에 이 골목에 누가 돌아다니던데. 할인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누구요? 어두워서 얼굴은 못 봤는데 여자 같기도 하고. 큰 보따리 들고 있었어요. 할인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지 물었어요. 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서 말 못하겠어요. 그냥 조심하세요. 만복은 배달을 가버렸습니다. 하리는 불안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의심만으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누구도 믿지 않을 거였죠. 일단 점포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나. 옥심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밤의 방문자, 여자 추정, 날짜와 시간까지 기록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눈이 점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할인이 점포 문을 열고 물건을 정리하는데 누가 들이닥쳤어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손에 천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할인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게 뭐야? 할인이 천을 펼쳤습니다. 무명천이었어요.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좀이 먹은 흔적이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명히 확인하고 판 물건이었어요. 이럴 리가 없었습니다. 사기꾼이네. 불량품 팔아먹고. 손님이 소리 질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수군거림이 커졌죠. 저기 불량품 판대. 봐봐, 역시 어디서 굴러온 년이. 하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죄송합니다. 환불해 드릴게요. 돈을 돌려줬습니다. 손님은 욕을 퍼붓고 갔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하루에 3명, 4명씩 환불 손님이 왔어요. 모두 같은 불량품이었습니다. 구멍난 천, 곰팡이 핀 나물, 끊어진 실타래. 하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직접 확인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바꿔치기한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전부 환불했어요. 일주일치 수익이 날아갔습니다. 준호가 분노했어요.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할인이 말렸습니다. 증거 없이 신고하면 우리만 이상한 사람 돼. 참자. 시장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막내 며느리 점포에서 불량품 판다더라. 어디서 굴러온 년이 시장을 망치고 있어. 하리는 매일 그 소문을 들으며 점포를 지켰어요.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2만 복이 배달 오다가 멈췄습니다. 하린의 얼굴을 보더니 혀를 찼어요. 요즘 소문 나쁘던데 힘들겠네요. 하린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만복은 말없이 족발 한 팩을 내려놓았어요. 배달 아니고 그냥 주는 거예요. 힘내요. 만복이 떠나고 하리는 점포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점포 구석에 앉아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면 정말 끝이었죠. 옥심은 집에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불량품 목록, 환불 날짜, 손님 이름, 모든 것을 적어 내려갔어요. 진실은 때가 되면 드러날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큰 일이 터지려 하고 있었죠. 불량품 소동이 가라앉을 무렵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아침에 점포를 열었는데 쌀자루 5가마가 없었어요. 하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젯밤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자물쇠도 멀쩡했어요. 그런데 쌀이 없었습니다. 준호에게 연락했어요.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점포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쌀이 없었던 것처럼. 하리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쌀 5가마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래처에 넘길 물건이었죠. 납품 날짜가 이틀 뒤였어요. 소문은 불보다 빨랐습니다. 점심때쯤 시장 전체가 알았어요. 막내 며느리 점포에서 쌀이 사라졌대. 근데 자물쇠는 멀쩡했대.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안에서 빼돌린 거라는 뜻이었죠. 전현이 쌀 팔아먹고 도둑 맞았다고 연극하는 거 아니야? 보험금 타려고 그러는 거래. 손가락질이 쏟아졌습니다. 하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도둑 맞은 피해자가 사기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에 구청 직원이 왔어요.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도난 신고도 안 하고 보험금 타려는 거 아니냐는 민원이에요. 하리는 기가 막혔어요. 도난 신고하러 경찰서 가려던 참이었어요.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점포를 둘러봤습니다. 이것저것 물었어요. 하리는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갔어요.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남겼죠. 저녁에 이만복이 왔습니다. 아가씨,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시장이 난리던데. 할인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만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할인이 재촉했습니다. 아저씨, 뭔가 아세요? 만복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새벽에 이 골목에서 여자를 봤어요.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얼굴은 못 봤는데 걸음걸이가 급했어요. 할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구예요? 만복은 고개를 저었어요. 확실하지 않아서 함부로 말 못하겠어요. 근데요? 보따리 크기가 쌀자루 같았어요. 할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어요. 불량품, 쌀 실종, 소문, 전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손가락질만 받고 있었죠. 옥심은 만복의 말을 들었습니다. 수첩을 펼쳐 새벽 목격 정보를 적었어요. 날짜, 시간, 목격자, 퍼즐 조각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쌀 실종 사건 후 거래처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물건 못 믿겠다고 했어요. 남은 거래처 3곳이 전부였죠. 그중 하나가 할인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지난번 천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납품한 30필 중 10필이 불량이었어요. 할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보낸 건데. 거래처 사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환불 아니면 거래 끊겠어요.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지금 할인에게 없는 돈이었습니다. 옥심 병원비로 모아둔 비상금이 전부였어요. 준호가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납품할 때 확인했어요. 분명히 멀쩡했어요. 거래처 사장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증거 있어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인은 생각했어요. 여기서 싸우면 끝이었습니다. 이기든 지든 소문은 더 나빠질 거였어요. 남은 거래처마저 떠날 거였죠. 결정했습니다. 환불해 드릴게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여보, 우리 잘못이 아닌데 왜 물어줘? 할인이 남편을 말렸습니다. 지금은 버티는 게 먼저야. 억울해도 살아남아야 해.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어요. 할인은 가게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상금 200만 원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옥심 병원비였거든요. 하지만 꺼냈습니다. 거래처 사장에게 건넸어요. 사장은 돈을 받아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텅 빈 금고를 보며 울었어요. 옥심이 다가왔습니다. 할인의 어깨를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죠.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불받은 거래처 사장이 다른 거래처에 연락했어요. 막내 며느리 점포가 전액 환불했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진짜 억울한 것 같아요. 소문이 반대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새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물건 넣어보고 싶어요. 정직하다는 소문 들었어요. 할인은 수화기를 들고 울었습니다. 손해가 씨앗이 되어 돌아온 거였어요. 옥심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수첩에 적었어요. 손해를 감수한 날, 신뢰가 돌아온 날, 두 날짜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할인은 몰랐어요. 이게 반격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적이 더 독한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새 거래처가 생기고 숨통이 트이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점포 앞에 검은 양복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세무서 직원이었어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할인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신고요? 세금 누락이요. 매출 신고 안 한 거래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할인은 펄쩍 뛰었습니다. 저는 모든 거래를 장부에 적었어요. 영수증도 다 있어요. 직원들이 점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부를 요청했어요. 할인이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직원들이 페이지를 넘겼어요. 중간에 멈췄습니다. 여기 3장이 찢겨 있네요. 할인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장부를 빼앗듯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어요. 분명히 있던 페이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장부를 훼손한 거였어요. 자물쇠, 불량품, 쌀 실종에 이어 장부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해봤자 변명으로 들릴 거였어요. 직원들이 영수증 원본을 요청했습니다. 할인이 서랍을 열었어요. 영수증 파일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것도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완벽하게 준비한 거였죠.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소명 자료 준비하세요. 소명 못하면 과태료의 영업 정지예요. 직원들이 떠나자 할인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가 달려왔어요. 상황을 듣고 폭발했습니다. 형수짓이야. 분명해. 당장 큰 집에 쳐들어가자. 할인이 막았습니다. 증거 없이 덤비면 우리가 미친 사람 돼. 우리가 악인이 돼. 준호가 벽을 쳤어요. 주먹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럼 어떡해.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 할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았죠. 그날 밤 옥심이 할인을 불렀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요. 조금만 더 버텨라. 할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뭘 알고 계신 거예요? 옥심은 대답 대신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때가 되면 모든 게 드러나. 나를 믿어도 되겠냐? 할인은 시어머니의 눈을 봤습니다. 여든 평생 세상 풍파를 겪은 눈이었어요. 거짓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믿을게요. 끝까지 버틸게요. 옥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첩을 품에 넣었습니다.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한 발만 더 밀리면 추락이었어요. 세무조사 소문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막내 며느리 점포가 세금 떼먹었대. 탈세로 영업정지 당한대. 소문은 점점 부풀어 올랐어요. 사실과 다르게 커졌습니다.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분간 거래 끊을게요. 세무조사 끝나고 깨끗하면 다시 연락할게요. 할인이 사정했습니다.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미안해요. 우리도 사업하는 입장이라. 전화가 끊겼어요. 다른 거래처도 같았습니다. 하나둘 연락이 끊겼어요. 물건은 쌓이고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포 알바로 쓰던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사장님 죄송해요. 그만둘게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여기서 일하면 저까지 욕먹어요. 우리 애들 학교 다녀야 하는데. 할인은 말리지 못했습니다.
말릴 자격이 없었어요. 점포가 텅 비었습니다. 할인 혼자 남았어요. 물건 더미 사이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끝인가 싶었어요. 여기까지인가 싶었습니다. 준호가 퇴근하고 왔어요. 아내의 얼굴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할인이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여보, 포기하고 싶어. 준호의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할인이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준호는 아내를 안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옥심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좁은 방에 셋이 마주 앉았어요. 옥심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건 원래 어렵다. 두 사람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끝이요. 할인이 물었어요. 어머니, 저 어떡해요? 옥심이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때가 되면 모든 게 드러나. 옥심이 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낡고 두꺼운 수첩이었습니다. 내일 세무서에 가자. 끝을 내자. 할인은 그 수첩이 무엇인지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믿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어떤 방향으로든.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세무서 조사실이었습니다. 담당자 앞에 옥심, 할인, 준호가 앉았어요. 담당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고 내용을 읽었어요. 매출 누락, 장부 조작, 세금 포탈. 혐의가 많네요.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때 옥심이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소?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옥심이 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어요. 표지가 달아 있었죠. 이게 뭡니까? 옥심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1년치 기록이 빼곡했어요. 점포에 모든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영수증 사본까지 붙어 있었죠. 담당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내가 따로 기록한 장부요. 점포 장부와 별개로 매일 밤 정리한 거요. 담당자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신고된 누락 거래가 전부 기록되어 있었어요. 영수증 사본도 있었습니다. 담당자의 얼굴이 굳어졌죠. 옥심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새벽에 점포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흐릿했지만 사람 형체가 보였어요. 여자였습니다.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죠. 이건 뭡니까? 배달기사 이만복이 목격하고 찍은 사진이요. 새벽에 우리 점포 앞에서 담당자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옥심이 천천히 대답했어요. 내 큰며느리 서미정이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불량품 바꿔치기, 쌀 빼돌리기, 장부 훼손, 거짓 신고, 전부 저 여자가 한 짓이요. 할인은 믿을 수 없었어요. 형수였습니다. 처음부터 형수의 짓이었어요.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자물쇠가 멀쩍했던 이유, 증거가 사라진 이유, 소문이 퍼진 경로까지.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억울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담당자가 전화를 걸었어요. 서미정 씨 소환 요청합니다. 추가 조사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옥심을 받습니다. 어머님,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옥심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증거가 모여야 했소. 의심만으로는 사람을 잡을 수 없으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옥심이 하린의 손을 꽉 쥐었어요. 이제 끝났다. 진실은 때가 되면 드러나는 법이요. 조사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응징뿐이었습니다. 서미정이 세무서에 소환됐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했어요. 저 아니에요. 억울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물까지 흘렸죠.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옥심의 장부, 만복의 사진, 거래처 증언까지 하나하나 들이밀자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담당자가 사진을 내밀었어요. 이 사람 본인 맞죠?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결국 털어놓았어요. 전부 자기가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새벽에 점포에 들어가서 물건 바꿔치기 했어요. 쌀도 빼돌렸어요. 장부도 찢었어요. 세무서에 거짓 신고도 제가 했어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미정이 울먹였어요. 투기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어요. 근데 막내네가 잘 되는 게 배 아팠어요. 저는 아파트 받았는데 왜 막내만 성공해요? 그게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담당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무고죄, 업무방해죄, 절도죄 전부 해당됩니다. 각오하세요. 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식이 시장에 퍼졌어요. 이번엔 반대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막내 점포 망하게 하려고 공작했대. 세무서에서 전부 드러났대.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막내 며느리 억울했겠다. 그 고생을 다 했는데 큰 며느리 인간이 아니네. 큰 집은 무너졌습니다. 미정은 조사받느라 집에 못 들어왔어요. 상철은 혼자 남아 텅 빈 집을 지켰습니다. 투기 빚은 여전했어요. 담보대출 이자는 밀렸습니다. 아파트 경매 통보가 날아왔죠. 상철이 어머니 옥심을 찾아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말리지 못했어요. 옥심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내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내 아내 잘못은 내가 책임져야 해. 상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옥심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면 돈도 무너진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 상철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엉엉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인의 점포는 되살아났어요. 거래처가 돌아왔습니다. 손님도 늘었죠. 시장 사람들이 할인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억울한 일 당하고도 버텼네. 대단해. 할인은 그 말에 웃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큰 집 생각이 났죠. 형님이 밉기는 했어요. 하지만 조카들이 걱정됐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었거든요. 옥심이 두 아들 내외를 모두 불렀습니다. 반지하 방에 6명이 모였어요. 미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상철은 어머니 눈을 피했어요. 옥심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유언장 낭독대가 생각나는구나.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그때 두 며느리 눈을 봤다. 한 사람은 돈을 보고 있었고 한 사람은 사람을 보고 있었어. 옥심이 할인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는 돈이 없어도 밥을 먼저 챙겼다. 점포가 무너져도 억울함을 참았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게 내가 남기고 싶은 거다. 옥심이 미정을 받습니다. 너는 돈만 보다가 사람을 잃었다. 질투가 너를 범죄자로 만들었어. 미정이 흐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옥심이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안의 안주인은 할인이다. 큰 집이든 막내 집이든 중요한 결정은 할인과 상의해라. 할인이 당황했어요. 어머니, 저는 옥심이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은 쓰면 사라진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길은 평생 남아. 네가 그 길이 되어라. 마지막으로 옥심이 말했어요. 큰 집을 버리지 마라. 미정이 반성하면 다시 일으켜 세워라.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 진짜 승리다. 할인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무거웠지만 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법이었어요. 미정이 할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인은 미정을 일으켜 세웠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아줬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할인의 점포는 남대문 시장에서 제법 알려진 가게가 됐어요. 6평이 12평으로 늘었습니다. 직원도 3명이 생겼죠. 장사는 안정됐지만 할인은 변하지 않았어요. 매주 토요일 할인은 점포 앞에 쌀 가마를 내놓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처음엔 의아해하던 시장 상인들도 이제는 함께했습니다. 남는 물건을 모아왔어요. 작은 나눔 장터가 됐죠. 2만 복이 토요일마다 왔습니다. 오토바이에 나눔 물건을 싣고 배달했어요. 노인정, 고아원, 쪽방촌까지 만복이 투덜거렸습니다. 아가씨, 3년 전에 3년 버틴 사람 없다고 했는데 내가 틀렸네요. 할인이 웃었어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그때 족발 안 주셨으면 진짜 포기했을 거예요. 만복이 껄껄 웃었습니다. 미정도 가끔 왔어요. 처음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점포 구석에서 물건 정리만 했죠. 할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을 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미정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어느 토요일 미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버려도 될 사람인데 걷어줘서. 할인은 대답 대신 쌀 포대를 밀었어요. 언니, 저거 차에 실어요. 미정은 눈물을 훔치며 뛰어갔습니다. 옥심은 점포 한쪽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80 중반을 넘긴 몸이었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눈은 침침해졌죠. 하지만 미소는 여전했어요. 할인이 옥심에게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넸어요. 옥심이 차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사람을 남겼구나. 할인이 웃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저녁 노을이 들었어요. 점포 앞에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할인, 준호, 옥심, 만복, 그리고 미정까지.
한때 무너질 뻔했던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어요. 옥심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돈을 준 게 아니요. 사람을 남긴 거요. 그 말이 저녁바람을 타고 시장 골목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계속됐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였습니다. 3평짜리 점포와 늙은 시어머니. 누가 봐도 빈손이었죠. 하지만 그 빈손이 결국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돈은 쓰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길은 평생 남아요. 옥심 할머니의 말처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억울해도 참고 버티셨을까요? 아니면 바로 싸우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봐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